네, 학업 계획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번은 자기소개와 2번은 진학동기입니다. 1번 자기소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와 다음 두 번째 이어질 진학동기와 이어질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진학동기에서는 1번에서의 자신의 커리어에 이어지는 나는 이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왜 여기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학 목적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학습 목표 및 계획으로요. 입학 후 전공에 관한 자신의 관심 분야와 학습 계획을 나타내면 되고요. 네 번째, 기타 특이사항에는 1번에서 추가하지 않았던 자신의 분야에서 어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이제 제가 썼던 내용들을 하나의 샘플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참고용으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1번에서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은 두 가지 기회들로 인해 변화했습니다. 라면서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다음 내용을 쭉 서술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의지와 이런 보람이라는 개념을 가슴에 담고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마쳤고요. 이거와 이어서 이제 진학 동기를 같이 서술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걸 많이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수업을 통해 이러한 실제 경험과 사례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강화해서 이를 교육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진학 동기를 같이 서술을 했습니다. 다음 3번 이제 학습 목표 및 계획, 이 부분에서 아마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평생교육 경영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뭐를 이루고자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평생교육 경영 과정을 통해서 양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학습을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땡땡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제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러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평생교육 산업의 시장을 분석하고 평생교육 기관의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들, 제가 원하는 그 목표들을 같이 많이 알려주고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의 경제학과 경영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들과 함께요. 이 내용 바탕으로 제가 이런 것들,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서술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아까 1번에서 충분하게 어필하지 못했던 저에 대한 개인 설명들을 조금 더 지원 분야나 연구활동, 수상 경력 등을 통해서 이제 같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20대 후반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역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부터 대표의 자리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아직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느낀다라는 걸로 저는 학업 계획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신경을 쓰실 때요. 첫 번째 자기소개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번 학습 목표 및 계획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좀 공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 학교 측으로부터 이제 면접 날짜가 잡히고요. 그 해당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아마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면접 질문은 어디서는 오픈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면접 질문은요, 저희 그 전 기수 선배님들부터 저희 현재 동기들, 다음 후배님들까지의 면접 질문 중에서 공통된 부분들을 저희가 요약 정리해서 같이 모아놨고요. 첫 번째 자기소개들, 뭐 자신이 했던 활동이나 하는 일,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지원 동기, 다음 배우고 싶은 과목이란 그 이유, 다음 여기서 배운 걸 어떻게 자신 일에서 활용할 것인지, 이를 병행하면서 혹시 시간이 가능한지,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관 또는 본인이 하는 일과 평생교육과의 그런 연관성이 어떤 건지, 또 논문은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면접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요, 저희 맨 처음에 소개 나왔던 전공 주의 교수님께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던 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지원자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주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일단 첫 번째로 학업을, 그리고 논문을, 그리고 연구 보고서까지도 같이 작성할 수 있을 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학과 내에서 같이 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계획서나 면접 질문들 같이 잘 참고하셔서 모두 다
지원하셔서 꼭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평생교육 경영 10기 임정빈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나 경험이 전무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 혹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쌓고 싶었고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석사 학위도 주어지고 저에게 압박감 그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평생교육 경영을 선택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잘 들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하게 될 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첫 학기 때는 주말에 거의 사무실에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또는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침대를 놓고 새벽까지 작업을 하거나 밤을 새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본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교수님의 말씀이나 수업 내용들이 제 귓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함께 했던 많은 선배님들과 좋은 동기분들을 통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경험들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지금도 그 선후배와의 네트워킹이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평생교육 경영이라고 하는 전공은 변화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로교육이라는 업계에서 일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경영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이론적 토대를 쌓고 그것들을 확장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게 됐고요. 그런 자신감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생교육 경영을 경영에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경영 8기에서 공부한 손범선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일산에서 대입 논술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중반경에 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존이 당연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한 5년쯤 지나자 새로운 질문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의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방법,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과정인 논문을 쓸 때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힘을 캠퍼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나이 많이 먹어 공부하는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평생교육경영이란 저에게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주는 기회였습니다. 저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에게 변화가 생기고 발전할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교육경영에 지원해서 공부하시게 된다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의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